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노트,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만수는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면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스마트 뱅킹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일과였습니다. 4억 2,347만 8천 원.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며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8년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버텨야 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회사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정만수는 1958년생으로 올해 67세였습니다. 경북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한중견 제조업체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경리부에서 시작해 재무팀장까지 올랐지만 임원 승진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신중하고 보수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만수 팀장은 숫자에 강하고 실수가 없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투자라고는 적금과 보험, 그리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김순희 64와는 결혼 39년째였습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아들은 IT 회사에 다니고 딸은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했기에 부부만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수는 집에 돌아와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로 산 양장본 노트를 펼치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투자 원칙이라고 적었습니다. 안전이 먼저다. 그는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안전 마이너스 원금 손실 최소화. 2. 분산 마이너스 한 곳에 몰아넣지 않기. 3. 무차입 마이너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않기. 노트에 원칙을 적으면서 그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퇴직금으로 투자를 좀 해볼까 해요. 투자요? 당신이 주식을 한다고요? 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주식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안전하게 할 거예요. 원칙을 정해놨어요. 만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AI 관련주 연일 상한가 행진, 2차전지 테마주도 급등세, 뉴스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리포터는 흥분된 목소리로 주식시장의 랠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30%, 4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만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30%, 40% 수익률이라니. 자신의 퇴직금에 대입해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선배인 박 부장이었습니다. 만수야, 뭐하고 지내나? 그냥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야, 지금 주식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2억을 벌었어. 2억. 박 부장의 목소리는 들뜬 상태였습니다. 선배님, 저는 주식을 잘 몰라서요. 아니야, 지금은 몰라도 돼. AI 2차 전지 이런 테마만 사면 돼. 차트만 봐도 답이 나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전화를 끊은 후 만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선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저녁에 다시 뉴스를 켰습니다. 또 다시 주식 관련 소식이 톱뉴스였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개인 투자자 순매수세 지속, 만수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원칙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안전, 분산, 무차입. 하지만 이 원칙들이 갑자기 너무 소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볼펜을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분간 망설이다가 노트 첫 페이지 맨 아래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전액 주식으로. 글씨를 다 쓰고 나서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적은 문장이 위에 적어놓은 원칙들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억 2천만 원. 만약 선배 말대로 30% 수익률을 낸다면 1억 2천만 원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 4천만 원, 50% 수익률이라면 6억 3천만 원.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투자 계획을 믿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만수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는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빨간색 숫자들이 끝없이 올라가는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 옆에는 자신의 통장 잔고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의 끝에서 그 빨간 숫자들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그 순간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나자 만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증권사 앱을 내려받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선 1억 원만 투자해 볼게요. 배당주와 지수 ETF로요. 아내에게 말하면서도 만수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ODX 200과 삼성전자, 그리고 배당이 좋다는 몇 개 종목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첫날 수익은 8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8만 원을 번 것입니다. 만수는 신기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틀째는 12만 원, 사흘째는 15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누적 수익이 87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보 봐요. 벌써 87만 원이나 벌었어요. 만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일주일 만에요? 네, 역시 좋은 회사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곧 만수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테크 3일 만에 40% 수익,
AI 관련주 한 달 수익률 120%, 기관이 대량 매수 중인 전자, 놓치면 후회. 게시글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인증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루 수익 300만 원, 일주일 수익 1000만 원, 만수의 87만 원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안전한 배당주들은 오르락 내리락 할 뿐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반면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테마주들은 매일 급등 차트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큰 돈을 벌지?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투자 원금을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보수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더 지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AI 관련주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었는데 자신은 배당주로 하루 몇만 원씩만 벌고 있었습니다. 여보, 투자금을 좀 더 늘려볼까 해요. 더 늘린다고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만 놓칠 순 없잖아요. 만수는 투자금을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대형주 대신 중소형 테마주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만수의 계좌에는 3억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만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은 50%, 100%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증권사 앱에서 팝업 하나가 떴습니다. 신용거래 서비스 이용 안내. 호기심에 클릭해봤습니다.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억 원으로 4억 8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1.6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만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주식이 20% 오르면 지금은 6천만 원을 버는데 신용거래를 이용하면 9,6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3,600만 원 차이였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되지? 연 4.5%였습니다. 하루에 계산하면 별로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이 조금만 올라도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민했습니다. 노트에 적어놓은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무차입 마이너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않기.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신용거래를 레버리지라고 부르며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1.5배로 테크 진입, 목표가 30% 상승, 신용 풀매수로 대박 났습니다. 하루 수익 800만 원. 만수는 결국 신용거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청 후 1시간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신용거래를 시작한 첫 주 만수는 환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AI 테마주 하나가 3일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투자금 1억 원이 1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실제 수익은 더 컸습니다. 이런 게 투자구나. 만수는 감탄했습니다. 배당주로 몇 달을 해야 나올 수익을 며칠 만에 낸 것입니다.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300만 원 벌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좋은 종목을 찾았어요. AI 관련 회사인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순이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겠네요. 추석 때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라니 이 정도 수익률이면 해외여행도 가능하죠. 만수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벌써 성공한 투자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만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식 앱을 켰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뉴스를 검색하고 커뮤니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가 좋을 것 같아. 전자기관 물량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 소문에 민감해졌습니다. 재무제표나 기업 실적보다는 단기 차트와 테마, 그리고 커뮤니티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투자 스타일도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23개 종목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소극적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산하면 언제 큰 돈을 벌어? 만수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주식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매달린다니?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이야.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지금이 기회인데 적당히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큰 돈을 벌고 있어.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2달간 만수의 수익률은 35%였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한 상황에서 1억 5천만 원을 번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5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해볼까?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신용 한도를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2배, 심지어 2.5배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어놓은 원칙들을 보았습니다. 안전 마이너스 원금 손실 최소화, 분산 마이너스 한 곳에 몰아넣지 않기, 무차입 마이너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않기. 그런데 지금 자신은 이 원칙들을 모두 어기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테마주에 집중 투자하고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벌고 있잖아. 만수는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트 2번째 페이지에 새로운 원칙을 적었습니다.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글씨를 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 주식 앱을 켰습니다. 선물 지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3%. 이상하네. 전날까지만 해도 시장은 호조였습니다. 만수가 보유한 AI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9시 정각 장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주요 테마주들이 동시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주요 보유 종목인 테크가 마이너스 5%로 시작해 계속 내려갔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만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동안 며칠 오르면 하루 이틀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테크는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보유 종목들도 비슷했습니다. 만수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온라인 뉴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연준 매파 발언, AI 버블 우려 확산, 정부 투기 과열 종목, 모니터링 강화 방침, 만수가 집중 투자한 테마들이 모두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커뮤니티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테크 마이너스 20% 찍었네요. 어떡하죠? 이거 완전히 테마 붕괴인가요? 손절해야 하나요? 버텨야 하나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사람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레버리지 1.6배로 물려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댓글이 몇 개 달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관이 털고 나간 것 같은데요. 손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마감 시간까지 반등은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만수의 계좌는 5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용 거래를 이용해 빌린 돈 때문에 실제 손실은 더 컸습니다. 담보 비율이 위험 수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만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증권사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긴급 신용거래 담보 비율 경고. 현재 130%, 기준선 120% 도달 시 마진콜 발생 예정. 만수는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마진콜,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만수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팔면 큰 손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티려면 추가로 돈을 넣어야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수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보유 종목들이 또 한 번 급락했습니다. 담보 비율이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일부 종목을 팔아서 담보 비율을 맞추거나 추가 자금을 넣거나 아니면 강제 청산을 당하거나. 그날 저녁 만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차려준 저녁상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만수는 서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최소 1억 원 이상의 손실이었습니다. 퇴직금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처음에 세운 원칙들이 떠올랐습니다. 안전, 분산, 무차입, 모두 어긴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증권사 문자였습니다. 최종 경고 담보 비율 122%, 내일 오전 11시까지 추가 증거금, 입금 또는 일부 매도 필요. 만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순이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위한 수제비를 만들려는 참이었습니다. 여보, 순이가 반죽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며칠째 이상해요. 아니에요, 정말. 투자해서 손실이 난 거죠? 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요? 1억. 아니, 더 될 수도 있어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냉장고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에요. 3천만 원 있어요. 만수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언제부터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런 걸 준비했어요? 당신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부터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 돈을 쓰는 건 마지막이에요. 이것까지 잃으면 정말 끝이에요. 만수는 봉투를 받아들면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순이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것까지 잃으면 정말 끝이에요. 만수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원칙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적었던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장을 봤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였어. 만수는 그 문장에 굵은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오전 10시 마진콜 마감 일시간을 앞두고 만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손실이 큰 종목부터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크바이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모든 신용 거래를 정리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최종 손실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마진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다 정리했어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겠어요. 만수는 노트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이 먼저다. 수익은 그 다음이다.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직 3억 원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만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신용 거래를 모두 정리한 주말, 만수는 서재에서 하루 종일 계산을 했습니다. 남은 돈은 3억 원, 퇴직금 4억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30% 손실이네. 숫자를 확인하며 만수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빚이 없었고 밤에 마진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순이가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죠? 네, 하지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미안해요, 여보. 미안할 것 없어요. 처음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도 있죠. 순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다시 시작해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할게요. 만수는 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만수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은 3억 원을 용도별로 나누었습니다. 생활비 분리 3,600만 원, 12개월치 생활비는 별도로 빼둬야겠어요. 은행 적금 계좌에 매달 300만 원씩 12개월치를 넣었습니다. 이 돈은 절대 투자에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수 ETF 1억 6천만 원 60% 안전한 걸로만 해요. KODX 200, KODX 선진국 ETF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시장 평균 수익은 낼 수 있었습니다. 배당 현금 흐름 기업 8천만 원 30%, 배당 나오는 대형주들이요. 삼성전자, KT&G, 한국전력 같은 안정적인 배당 기업들을 선택했습니다. 개별 종목 연구 2,400만 원 10%. 이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써요. 가장 작은 비중이었지만 만수는 이 부분을 가장 신중하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만수는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개별 종목을 살 때는 반드시 A사 용지 한 장에 매수 이유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은 식품이었습니다. 라면과 과자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식품 투자 검토서, 마이너스 사업 라면, 과자 제조 판매, 마이너스 매출 꾸준한 성장, 해외 진출 확대, 마이너스 현금 흐름 연간 500억 원의 영업 현금 흐름, 마이너스 배당 연 3% 수준으로 안정적, 마이너스 위험 요소 원재료비 상승, 경쟁 심화, 현금 흐름표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만수는 재무제표 중에서도 현금 흐름표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은 매년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장주는 아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런 회사면 괜찮을 것 같네요. A사 용지를 작성하는데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5분 만에 종목을 선택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만수는 서재 책상 앞 벽면에 큰 글씨로 써서 붙였습니다. 투자 3금기 1. 몰빵 금지 마이너스 한 종목 20% 초과 금지 2. 빚 금지 마이너스 신용거래 절대 금지 3. 테마 추격 금지 마이너스 소문으로 매수 금지. 컴퓨터 화면을 켤 때마다 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정적으로 거래하고 싶을 때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알림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자극적인 정보는 독이에요. 대신 기업 공시와 뉴스, 그리고 몇 개의 신뢰할 만한 투자 블로그만 구독했습니다. 만수는 매주 금요일마다 보유 종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종목별로 매수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바이오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였는데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 주식을 샀지? A사 용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 시 큰 수익 기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도박이랑 다를 게 없네. 매수 사유가 불분명해진 종목은 바로 매도했습니다. 작은 손실이었지만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모르는 건 사지 않는다. 새로운 원칙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좌 잔고는 2억 9,800만 원에서 3억 1,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4% 수익률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그런가 봐요. 투자는 어떻게 돼가요?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지만요. 만수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예전처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이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주식 이야기 대신 다른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손자 이야기, 동네 소식, 건강 관리,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당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41만 원이네요. 삼성전자와 KT엔드지에서 받은 배당금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받는 돈이었습니다. 여보, 배당금으로 뭐 할까요? 우리 동네 국밥집이나 가볼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 근처 국밥집에 갔습니다. 돼지국밥 2그릇에 소주 1병을 시켰습니다. 건배할까요? 만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뭔데요? 새 출발요? 새 출발. 소주잔을 부딪히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 하는 일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돈을 벌려고만 했지 우리가 뭘 위해 사는지 잊었어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 만수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철학. 목표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 것. 물가만 이기면 성공. 원칙 현금 쿠션 지수 현금 흐름 기업 공부한 개별. 금기 레버리지 소문 추격 설명 못하는 매수. 목적 돈이 아니라 시간과 잠.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평안한 시간과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어서 배웠고 배웠으니 오래 갈 수 있어.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아직 퇴직금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원칙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만수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숨이 가빠지지 않을 만큼만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끊기고 새벽 신문차가 지나가면 그는 똑같은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계획, 시장 10줄 요약, 읽을 리포트 1건, 거래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기. 사장에서 세운 원칙은 이제 습관이 되었다. 생활비 12개월치는 건드리지 않았다. 지수 ETF는 자동이체로 쌓였고 배당주는 공시만 확인했다. 개별 종목은 A사 한 장으로 정리해 승인 도장을 찍듯 사유를 남겼다. 조급함은 서랍 안에서 굳어졌다. 그는 단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했다. 아침 식탁에서 아내가 물었다. 오늘도 시장은 어렵니다. 어렵지. 그래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가. 말끝이 가볍지 않았다.
지난 시간의 무게가 적당히 남아 있었다. 그는 접시를 씻어 말리고 손을 닦은 뒤 출근하듯 책상 앞에 앉았다. 모니터에는 붉은 화살표도 녹색 폭죽도 없었다. 차트는 1년을 한눈에 보여주는 화면으로 고정했다. 위아래로 요동치는 분봉 대신 느리게 기울어진 선. 호가창은 닫아두었다. 그는 기업의 현금 흐름표부터 봤다.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가? 나가는 건 무엇인가? 딱 거기까지. 점심 무렵 알림이 떴다. 배당금 41만 원 입금.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무너진 계좌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걸어 나온 금액. 그는 봉투에 돈을 담아 노트 사이에 슬며시 끼워 두었다. 퇴근길에 국밥 한 그릇, 그 정도면 충분했다. 저녁 골목 국밥집, 연탄불 냄새가 추위를 눌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김 오른 그릇을 천천히 떠먹었다. 여보, 응, 그때 미안했어. 알아? 나도 미안해. 그때 내가 겁이 많았지. 겁내는 게 맞았어. 내가 무모했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오래 가면 돼. 그 대화는 길지 않았다. 대신 따뜻했다.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 김이 올라오는 흐릿한 유리창, 밖으로 스치는 겨울바람. 그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노트를 다시 폈다. 사장의 표지였다. 목표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 것, 물가를 이기는 속도로 자산을 키울 것, 원칙 현금 쿠션 지수 현금 흐름 기업 공부한 개별, 금기 레버리지 몰빵 소문 추격, 목적 돈이 아니라 시간과 잠, 문장 끝마다 작은 점을 눌러 찍었다. 끝을 내는 점이 아니라 다음으로 건너가게 하는 발판 같은 점. 밤이면 가끔 사장 이전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빨간 수익률, 신용 버튼, 마진콜. 그때마다 그는 부엌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서랍에서 포스트잇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설명 못하면 매수하지 않는다. 그 메모는 어느새 벽에 노란 별자리처럼 늘어났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마음을 지켜주었다. 다음 달 동네 주민센터에서 재무교육 자원봉사 공지가 떴다. 시니어 재무 기초 클래스. 그는 망설이다가 지원했다. 첫날 그는 칠판 앞에 섰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크게 넘어져 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그는 서둘러 이론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한 장짜리 문서를 건넸다. 왜 이 기업인가를 스스로 쓰는 종이. 수익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현금 흐름, 생활비 쿠션, 잠에 대한 문장. 강의가 끝났을 때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왜만 쓰세요? 내일도 갔다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자신에게도 들렸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차를 데웠다. 오늘 어땠어? 수익 얘기 안 하니까 다들 어색해 하더라. 근데 결국 고마워할 거야. 편안한 밤이 제일 좋은 수익이니까. 그는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계좌는 천천히 올라갔다.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어느 날 마이너스 9.8%를 보다가도 다시 마이너스 11%가 되었다.
그는 숫자의 들숨날숨에 반응하지 않았다. 호흡처럼 그대로 두었다. 오르는 날도 내리는 날도 똑같이 시장 10줄과 없음의 기록을 남겼다. 반복은 단단함을 만들었다. 단단함은 조급함을 밀어냈다. 봄이 올 무렵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오래 들고 있던 배당주에서 일시적 악재가 터졌다. 예전 같으면 덮어놓고 팔거나 더 사서 평단을 낮추려 했을 것이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금 흐름은 흔들렸는가? 매수 사유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는 조용히 부분 축소라고 적었다. 그리고 실행했다. 잠이 잘 왔다. 다음 날 주가는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 그는 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기록은 관찰, 없음, 이었다.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왔다. 거실 장난감이 굴러다녔다. 아이들이 잠든 뒤 아내가 물었다. 당신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 그는 잠시 생각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 괜찮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거였어. 밤이 깊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다. 가로등 아래 새싹 같은 초록이 보였다. 아직 여린데도 자기 자리를 찾고 있었다. 삶도 그럴 것이다. 거칠게 꺾이지 않고 조금씩 굵어질 것이다. 그는 불을 끄고 누웠다. 심장은 조용했고 잠은 가까웠다. 아침, 다시 벤치, 노트 첫 장, 오늘의 계획, 시장 10줄, 리포트 1건, 거래 없으면 없음. 그는 펜을 들어 작은 문장을 하나 더 보탰다. 감사합니다. 대상은 분명하지 않았다. 아내일 수도, 견뎌준 몸일 수도, 실수로 가르쳐준 시간일 수도, 어쩌면 다였다. 그는 페이지를 덮었다. 느리지만 단단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저녁이 되면 또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할 것이다. 미안했어. 고마워. 사랑해. 세 문장으로 관계는 수리되고 하루는 수리된다. 투자도, 삶도 그 문장들 위에서 천천히 자란다. 그의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 것, 물가를 이기는 속도로 삶을 두텁게 하는 것. 그 목표는 화려하지 않다. 대신 오래 버틴다. 오래 버티는 것 위에 희망은 조용히 쌓인다.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안다. 우리는 돈만 잃고 돈만 벌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잠을 잃고 다시 잠을 번다. 우리는 두려움을 잃고 신중함을 번다. 그리고 끝내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천천히 배운다. 내일도 벤치에서 노트를 펼 것이다. 오늘과 비슷하게, 그러나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그는 어제 잃은 것보다 내일 얻을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은 크지 않지만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그에게는 충분했다.